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제가 뭐부터 여쭤볼지는 다 짐작하시죠? 네, 검찰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냐면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 예. 아니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예. 그 범인들에 대해서 뭐 천문학적인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특혜를 준 거죠. 예. 엄청난 이득을 준 거죠. 예. 항소를 포기해 버림으로 해서 더 이상 2심 재판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죄 난 부분들에 대해서 뇌물죄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더 다퉈볼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추징액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예. 원칙에 따라서 예.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8년 뭐 예. 이렇게 뭐 몇 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에 구속됐다 나왔다 그래갖고 사실 2심에서 형량이 깎여서 한 5년 뭐 4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뭐 한 1년 정도씩 살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정권에서 한 2년 살다가 가석방 되면요. 예. 2년만 살고 그다음에 엄청난 액수의 돈들을 그냥 예. 자기들이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게 가능해요 시나리오가. 예.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예. 서 대변인. 네. 일단 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민적 법감정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예. 행위는 맞다. 예. 그러니까 항소 포기 자체가 사실상 직접적 수사 지휘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예. 항소 포기냐라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국민들은 좀 의아해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예. 직접적인 부분들이 존재했느냐. 예. 그건 사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정성호 장관이 잘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부분들이 예. 어떤 의견의 표명이었던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거는 이제 정치권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있어서 사실상 그게 수사지휘권이 뭐냐. 예. 근데 수사지휘권 자체는 절차와 과정이 존재하고 예. 문서가 존재하고 예. 이렇게 지휘체계에 있어서 그런 행위들이 없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니라고 예. 봐야 되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까지 예. 타고 올라가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의 추측의 영역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뭐 유튜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과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여할 만한 동기가 없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들은 추징금. 네. 이 추징금을 아예 못 받게 한 게 아니냐라고 예.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은 법률적인 영역으로 남은 것 같아요. 예. 또 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가들이 있고 예. 아예 못한다고 보는 법률가가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봐야지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예.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너무 과격하고 예. 과한 허위사실이다. 예. 예. 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역시 구제불능이다. 예. 근데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에서 누가 이거 안 하면 검찰한테 죽인다 그랬습니까? 예. 예. 아니에요. 예. 근데 결국에는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예. 지금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장 예. 본인들이 중간 과정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항소 안 하기로 예. 결정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꽁무니 빼고 예. 있어요. 근데 꽁무니 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예. 특히 저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말이 계속 바뀝니다. 예. 처음에는 내 권한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하에 예. 법무부 의견 참고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뭐 할 말 없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찾아가니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이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예. 결정이 나도 힘들었다. 예. 그리고 오늘 심지어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인간 뭐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는 우린 관심이 없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예. 그렇죠? 예. 예. 밝힐 자신이 없으면은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라.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 항소 권한은 중앙지검장한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검에서 뭐라 그러든 법무부에서 뭐라 그러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수사팀 그 실무팀의 의견이 맞으면 예. 본인이 그러면 직을 내려놨잖아요 예. 지금. 예. 직을 걸고 찍으면 된다, 항소장 그죠? 집어넣든가 예. 예. 아니면은 항소장 못 넣게 하면 나 직 걸겠다고 예. 협박을 하든가 예. 뭐라도 해야죠. 예.
근데 본인 나약하게 다 굴복해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밑에서 치받으니까 그만두면 답니까? 네. 저는 검찰은 역시 구제불능이다. 네. 수사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러면 계기고 사전에 이걸 갖다가 검찰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법무부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다 얘기를 하든가. 예. 그것도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검찰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판 내리는 걸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어제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잘된 수사, 잘된 그 재판이라고 예.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잘된 수사, 잘된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승복하고 본인들이 항소 안 하면 검찰도 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저기가 덤벼요. 예. 자기들이 이거 뒤져보겠다고. 예. 근데 검찰이 이걸 내려놔요? 그리고 예. 잘된 수사, 잘된 예. 재판이라고 합니까? 예. 얘기가 안 되죠. 예. 그런데다가 정권이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청와대나 아니면은 장관이 재치기 하면은 저 밑에서는 독감이 걸려요. 예. 그게 권력의 생리예요. 예. 옛날 정권의 권력의 성리를 이 정부도 답습하고 있는 예. 겁니다. 저는 검찰도 비겁했고 네. 이 정권이 무리했다. 그게 예. 빚어낸 참사라고 보고 예. 세 번째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에요. 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 우리한테 묻지 마라. 예. 이렇게 하면 될 거를 피해 실드를 칩니다. 예. 이 항소가 잘 된 거래요. 항소 포기가 잘 된 거래요. 예. 그리고 추징금 그거 다 되찾을 수 있대요. 예. 그 심지어는 추징금에 관해서도 이렇게 항소 포기한 게 잘한 결정이래요. 예. 도대체 이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예. 그러고 검찰에서 결정한 일이라 그러면서 예. 왜 이렇게 피해 실드를 민주당이 나서서 치지요? 예. 예.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 그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나 정진우 네. 서울 검사장이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네. 이 사람들 공적인 그 윤리가 전혀 없다. 네. 분명해요, 이거. 네. 왜냐면 11시에 이미 보도가 나서 문제가 되고 한동훈 대표도 이거 이렇게 되면 검찰 큰일 난다라고 네. 계속 문자 올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냥 11시 50분에 철수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이 있었느냐. 네. 네. 그리고 그 이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법률가로서 볼 때도 그것도 정치인 출신 아니에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파장일 건데 이렇게 내린 것들이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의 관계가 없는 거냐.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예. 사실은. 근데 수사지 의심이 했다고 가는 보시는 거고. 건가요? 네? 법무장관 수사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당연히 한 거죠. 한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아니 왜냐면 네. 노만석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나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 아니죠? 계속 바뀌고 예. 있잖아요. 바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야 된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왜 바뀌었겠어요? 네. 이 사람도 알겠어 갑시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박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어떤 싶은데 거요?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렇게 정의가 이쪽에 있으면 그 항명할 생각하고 그 찍으면 도장 찍으면 나중에 그 이문정 검사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그때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찍고 나중에 징계하면 징계 취소 소송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그게 네. 논리적인 뭐가 모순이냐 네. 하면요. 그러니까 누군지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된다고 이문정 씨가 예, 얘기했어요. 예, 예. 아니 정상적인 그 항소를 하는데 뭘 각오를 합니까? 각오를 하라는 건 아니, 옷 벗을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이게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해서 옷을 벗으면 모르겠는데 검찰이 자기네가 아니 불의의 요구가 오면 그 불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결정한 다음에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예, 이 예. 얘기는 이문정 얘기는 뭐냐면 이문정 씨조차도 심지어는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 각오를 했어야지 아니, 집어넣을 그 수 얘기가 있다는 아닌데요, 얘기인 거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 아니죠. 근데 저는 뭐 그 노만석, 정진우 두 사람 할 말이 없고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제일 문제인 사람이 전 두 사람이라고 예. 봐요. 그래서 제가 검찰 지휘부 예. 혹은 검찰이라는 조직 이 구제불능이라고 예. 얘기한 거고 지난 정권 때도 구제불능이었고 이 정권 때도 구제불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인 항명이다, 예. 집단적 항명이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옳지 예.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물론 당시에 그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할 예. 때 김건희 무혐의할 때 예. 검찰들 한 마디도 못했죠. 예. 잘못했어요. 예. 자격 없는 것도 맞아요. 예. 자격 없으니까 계속 자격 없어라. 예. 정권에 개노릇했으니까 이 정권에서도 개노릇하라. 예. 이게 맞습니까? 예. 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정신 차려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짖지도 물지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짖지도 물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예.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은 동의가 안 돼요. 예. 여기다 하나만 덧붙이면요. 예. 윤석열 정권 때 직위원 예. 그 부장이 구속 취소를 한 거 뭐 저도 굉장히 예. 비판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심우정이 그
그 법원 행정처장이 위에다가 저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예. 이 사람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뛰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기현 배우의 무슨 저 내란 세력 대법원장이 무슨 내란 그 동조자다라는 식으로까지 몰아가면서 예.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예. 뭐 내가 심사숙고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노만석 뭐 총장은 사실은 뭐 내가 눈치 보느라고 용산과 그 법무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외압을 시인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비판하는 걸 하지 말라. 이게 민주당의 일단은 입장을 무시하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네. 비교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금 정의롭게 반발하지 말아라라고 민주당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상 검찰이라는 조직이 선택적 반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의로워지죠? 예. 그리고 왜 조직 내에서의 그런 뭔가 이견이 있는 네. 것들을 정당하게 소리치죠. 네.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그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찍소리도 못했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박 의원님 말씀은 그거 행위도 비판하지만 아까 맞죠? 근데 그 얘기도 이게 비판하지만 보세요. 그때 찍소리 못했다고 지금도 윤석열 찍소리 정부에서는 못하는 검찰공화국에서 누릴 만한 호사는 검찰이 네. 다 누렸잖아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야당 대표들 네. 데려다가 대표부터 시작해 정치인들 다 구속시키고 감옥 네. 보내고 탄압했잖아요. 예. 마음대로 했어요. 예. 거기에다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기소 포기한 예. 검찰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누구의 판단이었을까요? 예.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한국 포기할 예. 때 무슨 즉시 뭔 한국 소리라도 포기한 거 했습니까?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때 무슨 누가 옷 벗고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그러면은 검찰은 예. 옳았고 예. 지금 하는 거는 틀리고 예. 이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일관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조용히 하려면 조용히 하고 예. 그때도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지금 저는 검찰의 지금 친윤 그 강백신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한 친윤 검사들의 이 도발 자체는 예. 사실 때는 이때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수뇌부로 세워놓은 노만석 권한대행이나 정진호 중앙지검장을 흔들고 예. 막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여론전을 한번 좀 분출시키려는 예. 저는 그런 의도로는 솔직히 보여요. 예. 아니, 뭐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없다는 걸 비판하는 아니, 거지. 그런 의도를 예. 지금 들끓는 걸 비판한 건 아니다. 지금 예. 그런 의도를 일부 검사가 가질 수 있는데 예. 그 의도가 검찰 내부에서 자기 세력을 좀 부풀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성공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 무슨 친윤 검찰 이런 그 지금 친윤 검찰의 조직적 그 항명이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는 그 검찰 전체를 그렇게 볼 겁니까? 예. 그리고 수사검사, 공판검사 다 그렇게 볼 예. 겁니까? 그런데다가 이 정부에서는 지금 검찰 간판 내리도록 한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지난 정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예. 검찰 간판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예. 바람보다 먼저 눕는 짓을 했기 예. 때문에 근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검찰 편들 생각 하나도 없고 예. 저런 꼴 당해도 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랬으니까 이 그 정권에서 논리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오라서 무슨 반박을 하려면 검찰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행위에 대한 반성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지난 행위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이번 정권 들어서 무슨 대단히 정의롭게 새로 태어난 것처럼 하는 건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저 정의라고 자기 반성이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없잖아요. 예. 저 정의라고 예.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예.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발버둥도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거 어떤 아니에요. 발버둥이냐면 공소유지권만 남겨놨잖아요. 수사권 예, 없앴고. 예, 예. 근데 공소유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 그에 그렇죠. 대해서 반발하는 예,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지난 정권의 개노릇했으니까 예. 앞으로도 영원히 개노릇해라라는 예.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어떤 검찰이 반발을 하려면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성을 하고 반발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 정권에 있던 일은 아예 입을 다물고. 예.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저의 그 검찰의 저런 선택적 예. 이 행동이 예.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예. 거 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저걸 두고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조직적 항명. 예.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는 것도 못해서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피를 보겠다 그런다는데 피 볼 네. 수 있어요? 진짜 자신 있어요, 민주당? 네. 뭘 피를 보겠다 해서 뭐 피를 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그 지난 윤석열 네. 정부의 여러 가지 좋은 시절을 보냈던 검사들은 예.
울고 싶었는데 네. 뺨 때리는 예. 격이 돼서 지금 울고 있는 거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치권과 나름대로 호흡을 맞춰서 이게 마치 정부가 본인들을 흔들어서 뭔가 부당한 일을 시킨 것처럼 예. 하려는 의도도 저는 보여요. 예. 그게 불순한데 저는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자기 반성이 없는 이런 그 선택적 항명이나 예.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그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걸 또 검찰 세력의 부활식으로 예. 꿈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조금 더 세련되고 노련하게 네. 검찰에 대한 이런 선택적 반발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뭐 피를 보겠다라는 예. 발언은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고요. 예. 정당한 어떤 입장 표명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예. 이게 과도하고 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아니 이게 전형적인 논점 이탈이고 네. 그리고 적반하장이에요. 네. 아니 그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갑자기 항소 취소가 되느냐?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중에 얘들이 사실상 몇 년 살고 나면 재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건데 거기다 놓고서 갑자기 야 검사들 니들이 과거에 뭐 잘못한 것들이 있는 놈들이 뭐 그걸 가지고서 어디다가 거기다가 항명을 해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문제를 제기해. 아니 그러면 전과에 있는 사람은 뭐가 지금 자기가 뭐가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도 못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민주당이 뭐예요? 민주당은 항상 휘슬브로어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당 아닙니까? 선택적 고발자는 보호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 댓글 예. 사건 있잖아요. 그걸 갖고서 조영건 검찰총장 그때 서울지검장을 들이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조영건 서울지검장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의인이 나타났고 참검사 나타났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검사들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검찰총장이 왜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들을 김철호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인데요. 어떤 그들의 선택적 반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 반발을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질에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의심하기 이제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다음 입으로 넘어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의힘 쪽이나 김종혁 최고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추징을 아예 못한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런 항소폭이다. 이런 규정 자체는 법률가들의 논박 여지로 남겨놔야지 이걸 아니,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농후해져. 그렇죠. 가능성이 농후해진 왜냐하면 것이 아예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다라고 이게 규정하는 건 형사 틀리다. 사건에서 저런 부패 수익에 대해서 추징하고 몰수하는 게 예. 어마어마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입증이 되면 민사에서 훨씬 수월해요. 예.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유동규한테 5억 1천만 원의 잠시 손배를 광고. 걸면서 자,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시다.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할 말씀하시죠. 예. 그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이 예, 그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예. 뭐냐면 지금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예. 5억 1천만 원의 손배 소송을 걸어놨는데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소송을 내면서 아직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예. 몇 년 동안에. 소송을 내면서 나중에 형사 사건이 확정되면 네, 금액을 네. 추가하겠다 이랬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입증에 자신이 없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은 자신이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설사 어렵게 입증해서 네. 얼마간의 금액을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더라도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재산을 은닉해 놓기 때문에. 예. 근데 공권력이 추징 몰수를 하면은 그 집행까지 집행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네. 대검찰청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어쨌든 형사 사건을 통해서 몰수 추징액을 확정하고 네. 또 이 지금 부패 수익에 관한 이 몰수 추징법에 따르면은 국가가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환부할 수 있도록 예. 판결문에도 그 내용을 적시해 맞아요. 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다투도록 만든 거예요. 네. 473억 내에서만 다투라. 네. 검찰은 7천 몇백억을 청구했고 예. 7천 몇백억이 다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다툴 여지를 봉쇄해 버렸고 예. 맥시멈 473억이 된 거예요. 예, 예. 그조차도 성남시가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예.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 아니 알다시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되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명예훼손도 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민사 사건이라는 건 변호사들끼리의 다툼이잖아요. 네. 근데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강제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개 민사와 형사가 같이 들어가면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예.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판결 나면 예.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민사 사건의 배상액을 정하는 거고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자가 성남개발공사 아니에요. 네. 그런데 판결문에도 돼 있어요. 야, 추징이나 몰수를 만약에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그걸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우리가 추징 몰수를 하면 안 돼. 예. 예를 들면 1,000억을 추징 몰수를 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 피해자가 가져갈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나 현저하게 그것이 불가능해지면은 그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해야 돼. 예. 추징 몰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추징 몰수 액수를 400억 원대로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그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민사소송 지금 보니까 이 정진상이는 지금 재판 중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세월이다. 이 재판이 예. 끝나려면. 그러니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추징몰수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400원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예. 이 내용을 조국 씨는 네. 완전히 거꾸로 이해를 해갖고 추징몰수가 불가능하다는 헛소리를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추징몰수가 400몇 억밖에 안 되니까 검찰로서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우리가 지금 무죄로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뇌물 혐의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퉈서 그렇게 되면 추징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형량도 더 올라가거나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네. 당연히 갔어야죠. 그게. 네. 네.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온 국민의 관심을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네. 나라를 뒤집어 놨던 사건인데 네. 이거를 검찰이 항소를 안 해. 그래서 저 피해자들만 그 공범들만 항소를 해서 얘네들한테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피해 그 더 높은 형량이라든가 추징을 못하게 만들어. 네.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뭐 그 항소 포기를 떠나서 재판부의 판결 얘기는 네. 잘 안 해요. 네. 왜 재판부가 그와 같은 판결을 네. 내렸을까? 사실 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못한 거예요. 네.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무죄가 안 나왔으면 추징금이 더 많아질 수도 네. 있죠.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적용이 안 되고 네.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네. 또 그것도 추징금의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됐을 겁니다. 네. 다만 재판부가 판결문에 민사에 대한 어떤 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려워 보인다 상당히 입장은 표명했죠. 네. 하지만 그게 추징금의 근거로서 남기지는 않았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자꾸 이 정치적 공격인데 네. 추징금을 아예 못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건 네. 안 된다. 네. 받을 가능성이 형사에서 나와서 민사로 넘어가면 형사를 참고해서 받기 때문에 그게 낮아진 부분은 네. 분명히 존재하나 받을 수는 있다. 예. 두 번째 범죄자들의 추징금을 재판부가 제로를 남욱이랑 예. 나머지 두 명을 제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김만배를 포함해서 예. 부자가 된다. 예. 그것도 나중에 민사에서 추징이 되면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은 처벌이 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려고 형사 사건은 있는 것이고요. 예. 민사 사건은 배상과 보상을 하기 예.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단지 민사는 형사를 참고해서 가는 것이죠. 예. 추징에 대한 액수도 민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범죄자들 부자 만들어줬다. 예. 추징금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예. 다만 이 영역은 각자 법률가의 분야에서 예. 검토해서 논박하고 예. 사실상 국민들이 설득할 수준에 그러니까 있어서의 설명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서영주 소장 저 얘기는 예. 그 얘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거보다 돈 얘기가 매우 아프다는 예. 얘기고 국민들의 뇌관을 거느린 것도 예. 그겁니다. 예. 대장동 일당이 8년을 살든 5년을 살든 예. 적당히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 크게 관심 없는데 예. 7천억 원을 7억 원 내고 7천억 원 해먹었는데 그거를 428억으로 선거해가지고 묶었다고? 예. 아니 검찰이 항소했으면 항소심 가서 그보다 더 많은 추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게 민사소송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편인데 예. 그거를 알아서 접었다고? 예. 저는 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다. 예. 예. 이 대북송금과 더불어서 예. 정성호 장관은 잘된 수사고 잘된 예. 재판이라 그랬어요.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예. 조작 기소가 맞는 겁니까? 잘된 수사 잘된 재판이 맞는 겁니까? 예. 그런데다가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남욱 다 풀어야죠. 등은 조작 기소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그걸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고 예. 이 피해자들 구제해야 된다고. 예.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 기소로 하는 부분에서는 네. 이거예요. 이 대장동 사건을 돌이켜 보면 저도 참 오래된 기억이라 네. 화천대유와 천화동이 네. 나왔을 때
당시에 돈의 흐름을 따라간 수사를 애초에 시작하다가 예. 나중에 증언을 따라가는 예. 수사를 합니다. 네. 왜 했겠어요?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엮어넣기 위해서 증언을 따라가는데 그 네. 증언을 누가 합니까? 유동규, 네. 남욱 이런 사람들이 강백신 그 담당 검사 24시간 그 밀실에서 기록도 안 남기고 네. 유동규와 증언을 하고 나서 네. 증언이 바뀌어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의 대장동 수사가 과연 돈을 따라가는 당시에 국민의힘에 관계된 고위직 검찰 출신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사건들, 박영수 특검 외에 네. 많은 사람들의 수사가 있었냐? 네. 거기는 하지 않고 사실상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들의 민간업자들의 증언들이 조작됐을 수 네.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조작 기소가 아니다. 네. 라는 점을 분명히 네. 해야지 이걸 마치 민주당이 범죄자를 보호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근데 평가예요. 그 네. 기소 자체를 그 법원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는 당사자들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했습니다, 어쩌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거기 충분히 변호사들 비싼 변호사들 많이 쓰셨고 각자의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정치권이 나서서 정치권이 이게 조작이 아니야 판단을 정치권이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항소 포기의 주체가 누구예요? 검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한테 물어봐야죠.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근데 자, 당신들의 수사가 오케이. 자신이 없는 거 오케이, 아니냐? 좋은 논점을 꺼냈는데요. 네, 네. 검찰 내부에서는 네. 공판팀, 수사팀, 네.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의 결재라인 모두, 네. 심지어 중앙지검장까지도 네. 나는 항소 입장이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던 이 대검 차장은 뭐 법무부가 반대해서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가 맞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항소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네. 항소 안 한 게 맞았다고 얘기해요. 예. 결정 주체는 검찰이었는데 그러면 검찰이 했으면 그 검찰의 일이다. 우리 모른다.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소 안 한 게 옳았다고 지금 민주당이 소리 높여 주장하면서 네. 거기에 반대하는 검찰 저 정치 검찰들 다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해가지고 네. 이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조작 기소면 항소심 가서 다퉈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그 남욱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정진상 재판에 네.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 배를 갈라서 네, 장기를. 뭐 어쨌든 네. 얘기 네.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이 사건의 본질이 바뀌어요? 네. 이 남욱 씨는 8,9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 넘게 이익을 본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8,900만 원 투자해서 그래서 1,000억 700만 넘게 이익 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 근데 그거 하나로 마치 이 전체가 조작 기소라는 식으로 침소봉대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남욱 씨는요, 그 미국에 있다가 도망왔잖아요. 네. 미국에 갔다가 잡혀갔잖아요. 돌아왔는데 들어올 때는 이재명 시장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네. 했다가 나중에 또 사실은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관련자입니다라고 증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선별적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렇으니까 이것의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다툼도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그거예요. 검찰의 기소를 보시죠. 네. 이번 1심 재판을 할 때 유동규는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김만배는 돈을 준 사람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뇌물죄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구형을 더 세게 합니다. 근데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동규는 약하게 하고 김만배는 세게 했어요. 예. 준 사람, 받은 사람 했을 때 바뀌었죠. 예. 그렇게 검찰이 구형을 본인들의 어떤 수사를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돈을 흐름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정당하고 그게 아주 확실한 방법일 텐데 제가 증언에 대한 그 수사를 네. 기소를 했다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데 돈 받은 흐름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습니까? 네. 지금 재판에 있는 배임죄는 본인들의 기막힌 논리로 배임죄를 넣었죠. 5,300억을 받아냈는데 뭐 공원 뭐 이렇게 터널 뭐 이런 걸 해서 더 못 받아냈다고 네. 배임죄를 합니다. 네. 이런 기막힌 논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네. 거죠. 당신들이 돈의 흐름을 가지고 이 민간업자들을 처벌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관련됐던 검찰 고위직은 수사하지 않고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소했던 거 아니냐. 네. 이 대장동 수사 전체가 오염됐다 이 말이죠. 오염됐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제가 예. 여기 정확히 반론을 예. 하면 예. 첫 번째 얘기. 예.
그러니까 지금 범죄가 더 중한 사람의 구형은 적게 주고 예. 범죄가 더 많은 사람의 구형을 더 많이 줬다. 예. 근데 뒤집혔잖아요. 예. 법원을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항소심 가면 더 뒤집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왜 그걸 막냐고요. 예.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돼 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도 없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조작 기소를 얘기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여기서 항소 이 포기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니까 갑자기 조작 기소 카드를 들고 네.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닌데 왜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를 얘기합니까? 예. 그 얘기는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이어서 남욱도 유동규도 지금 누굽니까? 이 김만배도 정영학도 정민용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거 구제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맞냐고요? 구제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분석이고 평가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솔직히 상식이 피해자죠. 있다면 어떻게 그 김만배 유동규 민간업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돕겠다고 나서겠어요. 그거는 이제 과한 해석이다.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왜이 나서고 사건에 있다고 하는 나서요? 거는 분석이죠. 아니, 왜 이 항소폭이 민주당이 그런데 아니 나서서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검찰- 번도 유동규가 죄가 없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 대선 과정에서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민주당인데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당시에 수석 부대변인을 했고 네. 당시 방송에 나가서 이 대선과 관련해서 방어를 할 때 이 네. 대장동 갖고 집요하게 유동규가 형제 같은 사이 아니었냐, 김만배는 뭐 서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냐.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한테 무슨 그 구제를 하고 피해를 또 보상해 줍니까? 아니, 서영주 아무리 소장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이 네. 정치검찰 조사기소 대책위원회 입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기자회견 했으니까 네. 그 입장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건 전체를 예.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은 어쨌든 자연인 이재명은 당사자일 뿐이에요. 본인이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나 대정당과 아무런 상관없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김만배, 유동규 모든 범인들이 내가 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당시에 성남시장이 나는 아무 상관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그냥 주장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수사가 재판이 이 중단됐으니까 대장동 몰라요. 얘기가 그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그 선거 내내 지속된 다시 또 이제 등장했는데 다시 또 아니 등장한 나중에 건데. 끝나면 하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예. 당의 어떤 검찰 그 뭐 TF 입장을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50억 클럽 수사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50억 클럽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50억 클럽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소리죠. 근데 50억 클럽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예. 우리가 사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박영수 감옥 있었죠? 갔고 곽상도 감옥 갔고. 박영수하고 곽상도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럼 알고 있는 나머지 50억 클럽에 당시에 몇 명이 있었죠? 예. 제가 아니, 아는 근데- 것만 해도 수십 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네. 전직 국회의원부터 검사장, 검찰총장 출신들 수두룩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런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하신 거 아이고, 들어보니까 참. 지금 민주당은 아니, 이게 얘기예요. 물타기지 뭐예요 이게. 아니, 그 항소포기 얘기였어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항소포기 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그 입장을 내가 얘기를 해달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소포기와 조작 기사라고 관련해서의 한 것은 논점인데 아니 조작 기사라고 한 것은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그 얘기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 뭐 편을 든다 그게 이런 항소포기 얘기들은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검찰이 하는 항소포기를 예. 민주당이 나서서 이 검찰 거기서 대변인 긴 노릇하면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한 항소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아주 뭐- 항소포기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대장동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저걸 잘한 항소포기라 그러면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이익 보는 거 괜찮다고 주장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조작 기소다 이런 부분들은 주어를 제가 늘하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정치 수사는 조작 기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정확한 포인트가 주어를 안 붙이니까 이 오해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요.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왜 논점을 막 바꿔가면서 50억이 어쩌고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왜 항소 포기를 해서 대장동 범인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느냐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이 계속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논리적 근거냐. 그러면 대장동 이 그 범인들하고 무슨 공범 관계여서 얘네들을 봐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저 재판이 중단돼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대장동 애들한테 협박받았나?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막판에 확 바뀐 거는 대장동 애들이 대통령 되셨으면 우리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7일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확 뒤집어 갖고 이거를 갖다가 항소하겠다는 것들을 찍어 눌러서 항소 안 시켰나?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럼으로써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숱한 잘못을 해놓고 네. 검찰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네. 마치 무슨 무슨 저 정의의 네, 사도 마냥. 정의의 사도 마냥 저렇게 네. 행세하는 걸 그럴 빌미를 깔아주고 있다는 네. 게 이 정부의 검찰 개혁 끝나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을 자초합니까?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원론적인 얘기로 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 법감정에 오해를 줄 만한 예. 사안은 맞을 거는 같으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대통령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이건 뭐 며칠께 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하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